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24강 진화야 어딨니? 진화. 자, 진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EBS 조연출 분이 또 우리 또 진화야 또. 자, 그러면 진화를 제대로 이번 강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진화의 증거하고 진화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진화. 자, 진화라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생물이 분화가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종의 분화에는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하겠지만 이소적 종분화하고 이제 동소적 종분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화를 또 설명을 하죠. 자, 이 진화의 증거, 그다음에 진화설, 진화설.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서 얘네들이 또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진화의 증거. 진화 맞아? 저 진화예요. 진화의 증거는요. 첫 번째 화석상의 증거가 있어요. 화석상의 증거. 고래 화석.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파키스테투스 맞나요? 발레하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상의 증거를 통해서 딱 봐라. 이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화된 거 아니겠니? 지층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화석을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있어요. 지리 분포상의 증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생물 지리학적 증거. 월리스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야. 월리스선. 그래서 이쪽은 동남아시아구,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구 해가지고 생물상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캥거루 아시죠? 태반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동물, 이쪽은 태반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로 나뉘게 되죠.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 생물상이 좀 달라지죠. 갈라파고스 군도, 핀치새, 이 부리 모양이 다른 거,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르다, 멍이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야, 이게 봐, 진화된 거잖아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진화의 증거. 그 다음에 비교해박적 증거. 여기는 이제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상동기관이라 하면 뭐 여러분들도 배우셨지만 이 척추동물, 이 포유류 같은 경우 이제 앞발이 변하게 된 거 있죠. 앞발로 무슨 헤엄을 치는 고래가 될 수도 있고요. 날개가 있는 뭐 박쥐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이거 뭐 지금 앞발로 제가 지금 판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발이야. 비교해박적 증거, 이거 상동기관이야. 근본, 그 기원이나 근본이 같아요. 하지만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런 기관을 이제 상동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사기관은 뭐냐면 근본은 달라요. 근데 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기능이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 완두콩의 덩굴손하고 완두의 덩굴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의 덩굴손 막 타고 올라가잖아. 완두는 잎이 변해서 된 거고, 포도는 줄기가 변해서 된 거야. 잎과 줄기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덩굴손이 돼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같은 기능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물론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도 다릅니다. 상사기관이에요. 상사기관. 자, 그 다음에 흔적기관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의 이제 사랑니, 막창자, 여기 꼬리, 막창자 꼬리, 꼬리뼈, 그 다음에 또 비단뱀 뒷다리 흔적, 뒷다리,
그다음에 뭐 두더지도 이제 눈이 퇴화하고 있는데 흔적 기관으로 남게 되고 그렇죠. 자, 이런 흔적 기관 비교 해부학적 증거입니다. 봐봐, 옛날에 눈이 있었는데 지금 퇴화했잖아. 필요 없으니까 흔적으로만 남아 있잖아. 흔적 기관. 좋습니다. 그게 바로 비교 해부학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화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 증거 또는 분자 생물학적 증거가 있어요. 생화학적 또는 분자 생물학적 증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DNA의 염기 서열 차이가 아미노산 배열 순서 차이를 만들고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 차이 때문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단백질 그 모양 달라지는 것,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형 관계 따지고 두 종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혈청 침강 실험이 있어요. 혈청 침강 실험, 항체 이용해 가지고요. 얼마나 유사도가 종마다 유사도가 같은 큰지 다른지 뭐 작은지 유사도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 이게 바로 생화학적 증거 또는 분자 생물학적 증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스트로 하나 더 진화 발생학적 증거가 있어요. 진화 발생학적 증거. 발생학적 증거. 그러니까 척추동물 같은 경우 이제 포유류, 그죠? 초기에 배의 유사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가미 틈도 있고 꼬리의 흔적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봐라. 비슷하게 처음에 초반에 좀 비슷하지 않니? 이게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온 거 아닐까? 그리고 뭐 핵심 조절 유전자라는 거 있어요. 핵심 조절 유전자. 파리, 초파리, 파리하고 그다음에 생쥐 만드는 그 유전자, 염기서열이 보존이 돼 있는 거야.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이라는 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연체동물하고 환영동물 같은 경우 이제 트로코포아라 유생이 같아요. 트로코포아라 어린 놈의 모습은 같은데 성체가 되니까 달라지지. 그러면 이거 야 진화된 거잖아. 그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각각의 예를 가지고 챙겨주시면 되고요. 예를 챙겨라. 그 다음에 진화설, 요게 좀 더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라마르크의 용불용솔이 있어요. 라마르크 용불용솔. 뭐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제 라마르크가 목이 짧았던 기린이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고 이제 제시한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바로 획득 형질의 유전,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라마르크는 봐봐, 후천적으로 지금 살면서 목이 길어졌는데 그게 자식이 나니까 목이 긴 녀석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후천적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도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이 유전되진 않죠. 그건 당연히 잘 아시고 계실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뭐 얻은 형질이 자손에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전자에 실려 가지고 가야지 유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요 자연 선택설은 과잉 생산된 개체들 덕분에 개체들이 다양하더라 이거야. 이 개체 군간의 차이를 개체 변이라고 그럽니다. 개체들 간의 차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키가 큰 개체가 있고 작은 개체가 있어. 기린으로 따지면. 그죠? 이런 게 이제 개체 변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조금씩 다르잖아. 개체 변이, 변해서 다르다. 변해서 달라져서 조금씩. 그 개체 변이가 있는데 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한 녀석들은 살아남는다 이거야. 즉 기린으로 얘기하면 키 작은 기린은 자연 도태되고 사라지고, 키 큰 기린이 자연 선택돼서, 그죠? 생존 경쟁에서 이제 자연 선택돼서 살아남게 된다. 근데 그들이
그치? 자손을 만드니까 점점 키 큰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기린이 키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수. 근데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역시 다윈의 자연 선택수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키가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이 개체들의 변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얘는 왜 키가 크고 얘는 왜 키가 작을까? 유전자가 좀 다르다, 유전자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유전자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냥 환경에 적응하니까 작은 녀석, 큰 녀석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정확한 표현을 좀 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게 바로 돌연변이설, 더브리스의 돌연변이설. 요걸로 이제 뭐 좀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진화가 일어나는 거지. 개체들 간에 그 변이가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겠니? 공격을 하는 거지. 다윈은 개체들 간의 그 차이, 변이를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못했어. 나는 설명했어. 돌연변이, 즉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손에게 주니까 그 자손에게서 그 키 큰 녀석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요, 과거의 진화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쭉 오면서 좀 약간의 전에 건 잘못됐고 이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무슨 뭐 또는 뭐 대립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그너의 격리설, 격리설, 뭐 그다음에 바이스만의 정향 진화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교잡설,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냥 설이라고 알아두세요. 등등등 쭉 이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거대한 줄기는 뭐 요거였던 거 아시죠? 요거 자연선택설, 그리고 돌연변이설. 이걸만 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현대의 종합설이 나옵니다. 현대 종합설 또는 신종합설이라고 그래. 잉글리시로는 modern synthesis. modern synthesis. 알겠어요? 현대, 근대, synthesis. 합성? 종합.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3번에 나온 그 현대 종합설이 되는 겁니다. 현대 종합설. 이거는 이런 대립적인 거, 그 다음에 전에 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통용이 되는 거야. 다 통용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개체 수준이 아니라 개체군의 수준으로 가는 거야. 개체군. 요건 무리군자지.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 집단들에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집단들에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최소 단위를 개체가 아닌 개체군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개체군의 진화는 바로 유전자 풀의 변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건 개체야. 그리고 나서 그 집단이 결국은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유전자 풀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거죠. 자연 선택설, 가장 대표적인 자연 선택설 이런 것과 집단 유전학이라고 있어요. 집단 유전학. 뭐 여러분들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 아시죠? 멘델 집단 나오고 요것들을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제시한 그런 띠오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체들이 있어요. 개체가 막 있는데 그 개체들 중에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한 녀석이 살아남게 된다.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격리도 일어나게 되고, 뭐 돌연변이도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글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집단이 있는데 격리가 일어났고요. 됐죠? 산맥이나 바다에서 격리 일어났고 이 같은 종인 이 개체들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들 중에서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녀석만 살아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종, 여기서 새로운 종 그러다 보니까 진화가 일어난다.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종의 분화에서도 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이 현대 종합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개체군의 진화의 요인이 있죠, 요인. 즉 유전자 풀의 변화의 요인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돌격이유 성립. 좋습니다. 자, 돌격이유 성립. 자, 돌격이유 성립. 자, 돌격이유 성립.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고요. 역시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다. 격리에 의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다. 이입 이출, 유전자의 흐름, 유전자가 막 흘러 들어가거나 나와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다. 유전적 부동, 이거는 이제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거든요. 네. 요 유전적 부동에 의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성선택이라는 거 있죠, 성선택에 의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우리 이제 개념에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어. 수특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다루고 개념에서도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쭉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돌격 이후 성님 좋습니다. 그것이 자 돌격 앞으로가 행진 진화 좋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요인 다시 얘기하면 유전자 풀의 요인. 그래서 개체군의 진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바로 현대 종합설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같이 나오는 거죠. 집단 유전학하고 이런 다양한 진화설, 특히 이제 자연 선택설을 좀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성선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암컷과 수컷 사이에서 이제 선택이 일어나면 이걸 성간 선택이라고 그래. 뭐 예를 들면 암컷이 이제 멋있는 수컷을 선택한다. 그래서 공작새 수컷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내 선택은 성내봐 한번. 야, 그렇죠. 예.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치. 수컷들끼리 막 성을 내면서 막 싸우는 거야. 성 내에서예요. 같은 성 내에서 수컷들끼리 결국은 다투다가 이제 암컷을 차지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뭐 또 다른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성 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유전적 부동은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자연 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이입, 이출, 유전적 부동, 성선택 해가지고 바로 진화 요인이다. 자,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그 수능 출제의 그 기본적인 테마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테마를 이번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수능이 진화되어 오고 있는지, 출제되어 오고 있는지를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의 프레임 39페이지. 깜짝이야. 난 네가 Y대의 상징인 줄 알았어. 자, 요거 무슨 새죠? 크게 보이는데 한번 내 머리 쫙봐. 아이고. 자, 우와, 유치하다. 이거는 핀치새입니다. 핀치새. 핀치새인데 가뭄 전과 가뭄 후를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이 핀치새의 이 부리의 크기를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부리의 크기를 조사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셔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가뭄 전에는 그죠? 가뭄 전에는
가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핀치새가 먹기 좋은 작고 연한 씨앗, 연한 씨앗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작고 연한 게 있으니까 이가 좀 튼튼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지? 부드러운 음식일 테니까. 하지만 가뭄이 되니까 이제 물이 없고 하니까 딱딱해지는 거야. 음식들이, 새 먹이들이 딱딱해져. 그래서 씨앗의 총수도 감소하고, 즉 먹는 먹이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먹이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딱딱해졌어요. 크고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이가 좀 약한 사람의 경우, 동물이라고 칠게. 그러면 뭐 크고 딱딱한 걸 먹다 보면 이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 먹고 못 살잖아. 그러면 이제 이가 약한 동물들은, 그치? 이렇게 사사히 도태될 테고, 이가 강력한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새들은 뭐 부리로 당연히 씨앗을 이제 쪼개거나 먹고 하니까 당연히, 그치? 조금씩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가뭄 전과 가뭄 후를 비교했을 때 평균 크기 값을 보니까 좀 어때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쵸? 평균 값이 좀 커졌죠? 부리의 크기가 좀 더 커진 쪽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야. 개체수가 물론 줄어들긴 했습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먹이가 상당히 크고 딱딱하다 보니까 이거 먹지 못하는 녀석들이 많이 지금 죽어나갔어. 또 특히나 씨앗, 먹이가 부족하다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겠지, 그지?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딱 보고 느껴져야 돼.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친절한 자료까지 나왔어.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이쪽 애들은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지 못해 가뭄에 살아남기 어려웠다. 뭐 자연 도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쪽 녀석들은요. 그리고 가뭄 전과 가뭄 후 핀치새의 부리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자연 선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자연 선택과 관련돼서. 가뭄 전에 부리 크기의 변이가 있었다. 자, 요 변이가 있었다. 자, 요거로 인해서 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이라는 건 다양한 걸 얘기합니다. 다양성. 변이가 크다. 변이가 있다. 변해서 달라진 거니까 개체들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뭄 전에 부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들 중에서, 그쵸? 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여기까지가 자연선택설이고요. 그게 이제 돌연변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융합된 게 이거잖아. 그치?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녀석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환경에 적응한 녀석들이 살아남음으로써 그 유전자들이 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니은. 그럼 당연히 기억은 맞는 거야. 가뭄 전에 부리 크기의 변이가 있었고요. 가뭄 시에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있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많은 개체들이 있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 Y축 값이 개체수야. 그죠? Y축 값이 개체수고 문제에서는 먹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겐 상당히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졌다. 그렇죠?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졌죠.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고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그자. 그러니까 저 턱이 발달한 동물들 있잖아. 그런 동물들은 한번 딱 물면 안 놓쳐. 와. 턱이 발달한 동물 누가 있죠? 악어인가? 입이 크구나. 어휴, 엄청나지. 그들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이제 문다면, 넌 왜 이렇게 생겼니? 동물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동물원 가서,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은 답을 이렇게 할 겁니다. 진화돼서 환경에 적응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안 생기면 못 살아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들을 할 겁니다. 한번 동물원 가서 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015학년도 대수능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 14, 15, 16, 17 이제 매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14, 15, 16, 17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닌데 자칫 이거 실수해서 틀리면 큰일이죠. 자, 여기서 기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즉 시대순으로 나타냈어요. 진화서를 시대순으로. 자, 모든 교과서 아니면 저 수특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시대순이죠. 그렇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시대순으로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대순이니까 제일 먼저 지금 방금 썼던 것 중에 누가 지금 떠오릅니까? 그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먼저 떠올라요. 그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진화설로 후대에 가면은 이런 진화설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폐기하거나 또는 보완해 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폐기나 또는 폐기나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진화설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가에서는 라마르크 용불용설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지점은 다윈의 자연선택설 써주시면 되겠네. 자연선택설. 그 다음에 다는 현대종합설, 신종합설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가에서 진화는 생물이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생물이 획득한 형질이 유전돼요. 자,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 획득이라는 말은 후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즉 태어난 이후에 획득한 형질. 자, 획득한 형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는 없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야 되나? 제가 손이 지금 한 10년 전보다 상당히 작아졌어요. 제가 지금 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손이 굉장히 작아졌어. 야,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저도 이제 태권도 해가지고 태권도 하면서 그때 좀 손이 좀 커졌어. 뭐 격파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가 그런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손이 작아졌어.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좀 농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손을 많이 쓰니까 또 손이 커졌어. 그러다가 그 이후로 최근 10년만 얘기하면 이것만 들었어. 제 손으로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극적.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치. 분필 들고, 그다음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 제 손이 하는 일이. 그래서 내 손이 지금, 너 퇴화되고 있니? 응.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손이 작아진 상태로, 만약에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 손이 작은 애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획득한 후천적으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손이 좀 골격이 좀 굵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뼈 마디라든가 이렇게 계속 혈액 순환이 되다 보니까 좀 손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손까지 같이 손이 큰 주먹대장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지? 좋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거 중요해요. 용불용설에서 기린이 어떻게 키가 커졌니? 라고 설명할 때 후천적으로 획득한 그 키가 유전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건 맞는 사실이잖아. 물론 이게 오류라는 걸 나중에 이제 후대에 알게 됐죠. 뭔 말인지 알지? 이건 오류예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때는 그걸 주장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개체 변이의 원인은 돌연변이라고 설명한다. 나에서 개체 변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언급을 못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연선택설의 한계점, 오류, 그러니까 공격을 좀 받게 된 거죠. 한계로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자연선택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완되게 된다. 그게 현대종합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개체 변이 원인은 그냥 환경 때문에 기린이 좀 키가 큰 녀석이 있고 뭐 작은 녀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서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은 야, 기린이 키가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는 건 거기 유전자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 키 작은 녀석이 있었는데 키 작은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막 자손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키 큰 녀석도 나오더라 이거야. 그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지. 뭐 요렇게 했으면은 이제 잔선택셀이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했다. 거의 뭐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유전자 변화죠, 이거 유전자 변화인데 요런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어. 나에서 개체 변이의 원인은 돌연변이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에서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개체 변이가 생겼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 새로운 종의 분화는 유전자 풀의 변화에 의한 것, 그쵸? 종의 분화.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진화. 그리고 진화의 원인으로는 유전자 풀의 변화. 이건 집단 유전이라고 그래요. 집단 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풀의 변화에 의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전자 풀의 변화의 요인은 좀 전에 얘기했던 돌격 이유 성 됐죠? 이런 것들로 종의 분화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현대 종합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되는 거야. 기억과 디귿.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6년도 수능입니다. 이제 진화에 대한 현대 종합설의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계속 매년 14년보다 15년, 15년보다 16년 수능, 16년 수능보다 17년 수능으로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쵸? 순식간에 해결해야 되겠죠. 순식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 의한 그 수능을 분석하다 보면요. 좀 더 시간을 투자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 됐어요? 그것들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방 푸는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반면에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도 증가하더라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 왜냐하면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거 못 풀어요. 30분 안에. 근데 실제로는 진짜 그쵸? 30분에 못 풀어.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시간이 덜 걸리게 출제하는 쪽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10초 만에 풀어야 돼. 어디 한번 풀어볼까? 자, 현대 결합면의 개체간의 변이 중에 해내 알고 알고요. 쉽지 않은 자연스럽게 랜전의 빈도의 변화 아유 솔직히 맞네 알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자연 확정기를 유전해서 일어났는데 아유 틀렸네. 답은 기억 니은. 몇 초 걸렸어요 지금? 자, 지금 이것도 오래 걸린 거야. 왜? 지금 말로 읽으면 안 돼.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좀 손쉬운 문제인데 그때 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개념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정확한 개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현대 종합설입니다. 현대 종합, 신종합설. 지금까지 뭐 설명했던 거죠. 집단 유전학, 에다가 뭐 자연선택설, 뭐 이것들을 잘 다양하게 이제 융합시키고. 것들 이제 포장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화의 이론들을 이렇게 도출해낸 거예요. 합의를 도출해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종합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돌연변이는 개체 간의 변이 원인 중 하나다. 즉 보세요. 여기에 이제 개체들이 있어요. 개체들 한마디로 이게 개체군이지 전체 이 개체군에 이제 개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차이가 있어. 개체 간의 차이가 있어. 근데 그 개체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유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그게 이제 돌연변이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개체 간의 변이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은 집단 내 유전자 빈도 변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아까 얘기했죠? 자, 돌, 격, 이, 유, 성 됐죠? 이것들이 바로 현대 종합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진화는 획득 형질의 유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진화라는 건 요거 획득 형질의 유전 요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은 유전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미 그 전에 언급이 돼 있었어. 15년 수능 기억 보기에 언급이 돼 있었는데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점수 주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들 있죠. 좀 전에 제가 그냥 우스개 설명해가지고 이제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막 변했던 그런 적응돼서 변했던 그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가장 최근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형. 최근의 유형은 아예 진화의 요인 중 그냥 구체적으로 병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병목 효과. 자, 이 병목 효과라는 건 이제 병의 목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넓은 길 가다가 이제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개체군이 이만큼 많이 있었어. 굉장히 집단이 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개체군의 수가 팍 줄어드는 거야. 팍 줄어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에 사는 새들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은 거야. 굉장히 많은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하얀 새야. 흰새들 같은 종인데 그 개체군에서 흰새들이 대부분이었어. 흰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까만 새가 몇 마리 있었어. 까만 새가. 됐어요? 원래 이제 흰새인데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까만 새가 몇 마리 있었어. 근데 대부분이 흰새야. 근데 어느 날 산불이 나는 바람에 대부분이 다 사라졌어.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살아남은 것 중에 우연이야. 정말 우연히 까만 새들이 좀 많이 살아남은 거야. 까만 새들이 몸에 타가지고 까매졌나? 어쨌든 까만 새들이 많이 살아남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나중에 번식을 해서 다시 거대한 집단이 되었을 땐 당연히 까만 새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집단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된 거야? 흰색에서, 그죠? 흰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병목 효과라는 건 지금 원래의 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런 지금 말했던 산불이라든가 무슨 산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그건 자연재해죠. 천재지변이죠. 또는 질병이 한번 쫙 지나갔더니 거기서 살아남은 이제 무슨 새라든가 동물들 이런 개체들이 적게 살아남는데 자연재해에서 개체 수가 아주 급감됐어. 그런데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된 거야. 아까처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유전적 부동에서도 병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병목 효과라는 것은 유전적 부동의 한 예입니다. 유전적 부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는데 병목 효과는 지금 말한 것처럼 거대한 개체군이 천재지변에서 개체수가 줄어들어. 급감을 해. 그랬더니 그 개체수를 보니까 원래의 모집단과 다른 유전자 빈도, 유전자 풀을 갖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진화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중 하나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연 선택 있죠, 돌연변이 있죠, 격리, 이미출, 그다음에
자, 돌격 이유,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성선택, 이것들이 유전자 풀을 변화시켜주는 요인, 즉 진화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현상, 이거를 이제 교과 개념으로 뭐라고 배웠냐면요, 이게 바로 창시자 효과라고 배웠어요. 창시자 효과. 창시자 효과. 그러니까 원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들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건 아니고 그 집단에서 일부의 개체가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대한 또 집단을 형성하게 됐을 때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유전자 비율이, 유전자의 빈도, 유전자 풀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효과를 우리는 창시자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 역시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이 집단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일부 개체들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 개체들은 우연히 정말 여기하고 다른 아까하고 또 하얀 새들 얘기할까? 하얀 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까만 새들 몇 마리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여기 너무 진짜 살기 싫어, 먹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저기 저 산 너머로 가서 살자 해가지고 몇 마리만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까만 새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산 너머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까만 새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느끼셨겠죠? 2017 수능인데요. 2017 수능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오면 알겠지만 그래도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절대로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개념이 흐릿흐릿해가지고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생투가 이제 실전 뭐 문제풀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하고 훈련도 하고 뭐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이 필요한 단원들도 꽤 돼. 그 개념들도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좀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단원, 진화 단원, 여기는 쉽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이 한 강으로, 이번 강으로 또 한번 개념이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강부터는 이제 이 진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물의 분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